서울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서울. 이제 오늘은 경제 분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철진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경제 분야에. 오늘의 아이템 주제를요, 퀴즈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이것의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아하. 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하고 1인당 소비량이 얼마나 되냐? 98kg. 마지막 쐐기 힌트를 드리면 이것의 수명은 약 500년. 예. 뭘까요? 플라스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시각각에서 플라스틱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아니 또다시 플라스틱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네, 이제 연초도 됐고 네. 이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이제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관련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앞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1위 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 1위를 빼고서는 예. 좀 불명예스러운 게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의 소비량, 플라스틱의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예.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무려 거의 90kg이 넘어요. 98kg. 1톤이에요, 1톤. 어마어마한 100kg네, 100kg입니다. 100kg. 미국이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미국은 소비 대국이고 예. 인구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다. 빨리 바꿔야죠. 근데 최근에 특히 이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한 경각심이 급작스럽게 높아졌는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제 예.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제 500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500년이라는 수명은 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건 이미 안 썩는 물질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예. 없고요. 500년이라는 건 뭐 기계적인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큰 예. 문제가 이것이 인간의 몸속에 쌓이면서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인간계까지도 이제 발살하게 되는 이제 예.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뭐 최근에 한 화면이 있었었습니다. 이제 예. 거북이가 나왔었는데 거북이 코에 코에 그 빨대가 빨대가 꽂혀 꽂혀 있었던 있었고 거. 이걸 이제 환경단체에서 꺼내는 이런 작업이 SNS로 빠르게 돌면서 이제 환경 이슈도 나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진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잘게 쪼개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천일염에서 막 나오니까 천일염에서 나오면서 그게 몸에 축적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게 쪼개졌는데 그게 500년을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랬기 때문인데 뭐 세부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심각하냐? 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은 큰 비중이 일회용 컵인데요. 예. 국내 일회용 컵 연간 사용량이 260억 개, 257억 개니까 260억 개를 쓰고 있다. 일회용 빨대가 한 100억 개. 이야. 비닐봉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비닐은 뭐 대형마트에 쓸 수 없습니다. 211억 장. 세탁 비닐이라고 해서 알아요. 예. 예, 우리 아마 옷 딱 예, 셔츠 다릴 마지막에 딱 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없앤다 하면서도 거의 다 지금 쓰고 있고 소비자분들이 그냥 갖다 주면은 오히려 이 세탁소 우리 사장님들한테 왜 갖고 오냐 이거 씌워달라고 또 욕을 하면서 또 어쩔 수 없다라는데 이 세탁 비닐도 거의 4억 장을 쓰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공화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플라스틱을 다 버리자, 내치자, 나아가 친환경 열풍입니다. 가령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8년 키워드 3 중에 하나가 바로 일회용이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완전히 플라스틱을 줄이겠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빨대 전면 금지, 저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2025년까지는 비닐봉지 사용 80% 줄이기. 근데 유럽연합은 현지도 가보시면 비닐 잘 안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의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없어졌다는 80%를 거예요. 줄인다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유럽연합 쪽, 유럽 쪽에 가면 EU에 가시면은 이제 못 쓴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봉투라 같아요. 그러면 저쪽은 대부분 종이. 종이 봉투를 얘기하지. 네. 비닐 봉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고 이제는 종이도 안 줘요. 예.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뭘 우리가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유럽 같은 데 가서 뭐 좀 쇼핑,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 거기 이제 마트도 가시잖아요. 예. 그때 바구니를 꼭 장바구니를 챙겨서 가셔야지 안 줍니다. 그 종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가 그 21년까지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빨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막 과태료도 막 물리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과태료도 굉장히 하고 자, 시애틀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예. 시애틀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시애틀입니다. 리사이클뿐만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뭐 동네다라고 하는데 예. 거기는 이제 피자를 먹으면 우리가 피자판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실은 피자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분리수거하면 안 돼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또 닦아야 돼요. 근데 닦는 시민이 시애틀 시민인데 예. 7월부터 작년 7월이죠. 이제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에 완전히 금지, 전면 금지. 플라스틱이란 게 사라지겠다라고 해서 위반할 때는 $250, 거의 뭐 25만 원, 30만 원 돈이고요. 저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인도가 우리 생각에는 좀 안 할 것 같잖아요. 예. 플라스틱 막 쓸 것 같은데 이건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인도도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에서 자, 우리만 쓰고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 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퇴출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자주 가는 그 커피숍은 네. 일단 종이 빨대로 다 바꿨어요. 아, 그것이군요. 예, 네. 그거 아시죠? 네, 예. 알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데 가보면은 여전히 그냥 종이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종이 빨대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최근 상당히 개선이 된 게 느껴지는데요. 예. 지난 8월 1일이었습니다. 찬반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8월 1일을 기점으로 이 테이크아웃과 매장에서 먹는 거에서 나뉘어가지고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프랜차이즈점에서 예.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이제는 플라스틱 컵을 쓸 수가 없게. 아, 그럼요. 네, 머그컵으로 한 게 예. 이제 8월 1일부터 실시가 됐거든요. 예. 테이크아웃 할 때만 가능한데 그 뒤로 정말 빠르게 이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와 수가 급감했다. 예. 다양한 곳에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8월 1일 이 대책 시행 이후에 거의 60% 정도가 이제 매장에서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동참한 매장의 그런 그렇죠. 퍼센테이지지, 그곳에서 10곳에서 6곳은 동참하지 않은 매장들은 여전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참한 곳의 손님이 더 많아요. 거의 많죠. 왜냐면은 우리가 동네 커피숍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규모가 큰 그 빅 프랜차이즈만 잡아도 꽤 많은 플라스틱 근절이 되게 되고요. 아, 그렇네요. 예, 서울시 통계를 봐도 8월 1일, 그러니까 작년 규제 시행 이전과 봤을 때 이 플라스틱 근절하는 게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이 머그컵을 쓰는 사용이 늘어났다라고 근데 해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 알바생들은 일이 많아졌고 또 비위생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런 불만들은 좀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알바생들이 진짜 손이 나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그컵이 또 좀 무겁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설거지 비용들, 그 설거지에 대한 그 노동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상당히 너무나 노동 강도가 세졌다. 또 이제 대충 씻으니까 고객들은 머그컵 더럽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설거지 등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응답자가 꽤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네. 저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요? 뭡니까? 나의 예. 이걸 들고 가는 거죠. 아, 텀블러를. 텀블러를 들고 가시면 저 모두가 나도 좋고 예. 깨끗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알바생도 이런 좋고. 대안도 좀 네. 제시하고 싶어요. 실제로 업소의 그 수익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컵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만큼을 좀 임금을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알바들? 그랬으면은 뭐 이런 최저임금 논쟁이 없었죠. 아예 진작에 없었는데 예.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머그컵에 어떤 그런 이면이 있잖아요. 예.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진짜 손이 나갈 정도로 예. 힘들고 고객들도 불만이 있지만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들. 예, 사장님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알게 모르게 일회용 컵에 드는 비용이 상당했던 거예요. 근데 예. 이거를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회용 컵을 260억 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환산을 하면 연간 한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오. 이 100억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100억이지. 이건 이제 사장님들이 절약할 수 있는 돈인데요. 예.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 또 그 종이컵 만들려면 나무 몇 예, 그루씩 예, 베야 예, 되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정말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260억 개를 뭐 반 정도만 줄인다 하더라도 예. 효과는 정말 크다. 뭐 저를 아까 나왔지만 저기 뽑는 데는 1초지만 예. 자라는데 20년. 예. 1톤에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 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일회용품들 좀 아껴가지고 알바 임금 좀 올려주는 그런 선순환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는 네. 비닐도 규제한대잖아요. 네, 1월 1일부터입니다. 예. 이제 아까 그러면- 말한 그 비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말한 빅마트들, 초대형 마트, 전국 대형 마트에서는 무조건 다 이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고 동네 슈퍼마켓, 우리가 잘 가는 슈퍼마켓 중에서도 중급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165제곱미터. 예. 여기도 다 비닐을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적발됐을 때는 각대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 부과가 된다라는 건데. 그런데요. 네. 속 비닐은 여전히
오히려 속비닐 사용량은 우리 주변 마트 보면 더 늘었어요. 맞습니다. 예. 하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이렇게 비닐은 여기다 없습니다. 갖고 가세요. 속비닐 예. 드려요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안 되죠. 우리가 겉비닐만 해서 근데 왜 속비닐을 규제에 안 넣었을까? 이것에 대한 뭐 논란도 있지만 만약 속비닐까지 할 경우에는 과일 같은 거를 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바나나를 이렇게 잡고 들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겉비닐하고 이제 차후 속비닐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텐데요. 일단은 그렇게 규제에서 빠지니까 속비닐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뭐 그렇지 않다. 속비닐을 뭐 자정적으로 줄이는 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속비닐까지도 좀 노력해야죠. 예전처럼 그냥 종이를 잘 활용하게끔 해서 네. 종이에 싸서 주는 그런 형태들이 훨씬 더 그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운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과일 하나 이렇게 싸서 주는 게. 지금 일단 이런 정책들에 네. 대해서 유통가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가의 반응은 나쁘지가 않다. 않고 일단은 좋다. 그러나 분명히 유통업체도 지금 상당한 비용을 떠안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편의점 중에서 GS 슈퍼마켓의 산무 운동 굉장히 많이 좀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업무가 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없다. 무엇이 없을까요? 종이 영수증, 예. 그다음에 종이택, 예. 가격 붙이는 거, 예. 그다음에 비닐 쇼핑백을 없이 하겠다라는 거고 예. 뭐 11번가에서도 종이 빨대 쓰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해서 대한 빨대 예. 아이디어를 뭐 받는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 친환경 소재 뭐 이런 게 있고 땡땡 뭐 스타벅스입니다. 코리아에서는 뭐 유명하죠. 종이 예. 플라스틱 빨대고 저것도 잘 안 줘요. 예. 종이 플라스틱 빨대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가 주고 이렇게 마실 그리고 수 있게 돼 있어요. 리드를 바꿔가지고 네, 리드가 예, 그거 쏙 갖고 들어가게 다 이제 될수 마시게 있게. 돼서 아예 종이 빨대도 저기 안 쓰는 뭐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그리고요,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텀블러를 쓰면은 무조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조건 지금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제가 네. 텀블러 들고 다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텀블러를 가지고 네. 이색 챌린지에 도전하면 네. 상품도 생기고 뭐 이런다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쓰레기나 플라스틱 처리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 제주도에서는 No More Plastic Island, 예. 플라스틱 섬은 이제 그만. 제주도는 플라스틱과 이별이라는 이제 일종의 캠페인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예. 방금 그겁니다. 텀블러를 이용하자는 취지로 예. 텀블러를 일단 이제 사용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똑같은 방식, 우리 옛날에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예. 두 명을 지정을 하면 야. 그 두 명이 또 가서 이제 텀블러를 쓴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해서 올리게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이제 텀블러 사용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게시물 한 개당 1,000원을 적립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하게 되면서 야. 환경 보존 활동과 이제 이쪽에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 텀블러 사진을 찍고 예. 기본 문구 복사 후에 업로드. 그 다음에 지정. 그러니까 두 다른 명. 거 다 떠나서 네. 이걸 쓰는 순간 그냥 셀럽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주보다 서울시가 먼저 이 플라스틱 프리 선언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 프리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들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주목을 지금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 이제 서울시로서 그 작년 9월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먼저, 정말 가장 먼저 플라스틱 프리 선언을 해서 이제 다양하게 서울시에서 이 플라스틱을 없애는데 노력을 네. 하겠다. 우선 공공섹터부터 나아가겠다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요. 먼저 야구장, 장례식장 이런 거에서 앞으로 일회용 사용을 억제해서 2022년까지 절반을 줄이겠다. 예. 그다음에 공원, 뭐 한강 이런 데 가면 이제 비닐 막 파서 일회용,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맞아요. 저거. 예. 저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없애겠다. 예. 특히 야구장 같은 데서도 대체 응원용품, 저기 탕탕탕 치는. 비닐 그 풍선이죠. 풍선. 네. 예. 그리고 현재 1월 1일부터 서울시청 본관과 서소문 별관에서는 일회용 컵 반입이 없어요. 예. 사라졌고, 서울 시민이 거기 들고 들어갈 때도 예. 일단 버리고 들어가도록은 돼 있는데 지금 한 15일 지났는데 시민이 일회용 컵을 들고 갔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예. 제가 아직 취재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고요. 예. 하늘엔 미세의 연기 떠다니고 땅과 바다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는 네. 이런 공상 영화 속의 그 죽어가는 한 장면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